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오랜 시간 묻혀 있었던 고대 바이러스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일반적인 바이러스보다 크기가 10배 이상 크고 유전자 수가 훨씬 많은 경우도 있어서 학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고대 바이러스를 통해 사라졌던 전염병이나 또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빙하 속에서 발견된 고대 바이러스의 특징과 또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학 전문가인 고려대학대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고대의 생명체가 빙하가 녹으면서 나타난다는 게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데요. 혹시도 전에 빙하 속에 묻혀있다가 모습을 드러낸 바이러스 종류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2013년에 칠레에서 판도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분리된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 피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지금 이번에 발견된 몰리 바이러스랑 같은 토양 시료에서 분리된 적이 있고요. 예. 빙하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이네들의 특성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대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거대 바이러스의 역사는 2003년에 미미 바이러스라는 게 빙하에서는 분리된 게 아닌데 예. 어쨌든 이러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또 많이 있었네요. 예. 가장 최근에 빙하 속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또 무엇이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이 최근에 발견된 그 빙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얘기하면 빙하는 아니고요. 예. 영구 동토 그 토양층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요 시료들이 작년에 그 프랑스랑 러시아 연구팀들이 채취를 했는데 예. 작년에는 분리를 했더니 피소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나왔고 올해는 같은 그 토양 시료에서 또 분리를 했더니 몰리바이러스라는 게 나왔다라고 보고를 올해 8월에 그 PNAS라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좀 고대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현존하는 일반 바이러스보다 크기도 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활동하는 거 아닌지 좀 우려감을 일으키고 있는데 혹시 이 빙하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빙하가 녹아서 다시 바닷물 속에 유입되면 바로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알려지진 않고 있지만,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많이 녹고 있는데, 예. 어느 정도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균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의 박테리아가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보고는 없고요. 예. 생각건대 많은 수의 바이러스 또는 세균들이 바닷속으로 유입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미생물들이 커가려면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숙주세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감염이 될 수 있는 숙주세포를 만나야 되고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병원성을 가지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조건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전혀 없다라고는 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 조건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다음에 고대 바이러스 중에 일부를 활성화시켜서 또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던데 어떤 방법으로 되살리고 있는 건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는 숙주세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구 같은 경우에는 가시아메바라고 아칸트 아메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메바의 토양 시료를 감염을 시켜가지고 이 아메바가 감염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감염이 되는 것 같으면 여러 번 반복적인 감염을 하면서 다수의 또는 다량의 바이러스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아무래도 여태까지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연구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각에서는 이렇게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키면 오히려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보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적정한 숙주세포를 만나면 이 증식이 일어나면서 혹시 병원성을 띨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빙하나 아니면 영구 동토층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분리를 해가지고 특성을 파악하고 이런 대비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이렇게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학술 목적으로 꺼내서 연구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병원성을 가지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 이번 그 PNAS 논문에 실린 그걸 보면 어느 그 생물안전 등급에서 실험을 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그 새롭게 분리된 바이러스가 어떠한 감염성 내지는 병원성을 띨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다 그 관리가 잘 되는 시설, 그러니까 생물안전 등급 뭐 3등급이나 4등급에서 일정 부분 실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나 아니면 네. 관련 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은 이제 빙하라는 통로를 통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고대 바이러스가 이 빙하 외에도 다른 곳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 동토층과 땅에서 분리한 케이스고요. 실제로 그 땅이 아닌 그 눈이 얼어서 생긴 빙하 속에서도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저온 환경에서는 그 숙주인 동물들이 죽은 사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존력을 오랫동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쪽에서 뭐 분리가 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 뭐 깊은 바닷속, 뭐 심해나 아니면 그냥 일반 땅 속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도 보존이 뭐 될 수 가능성은 있겠네요. 낮지만 바이러스들이 분리되고는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희박하지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끝으로 고대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이 피해를 막으려면 어떤 연구와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지금 일부 연구진들이 그러니까 해외 다국적 연구팀들이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만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일반적인 사람이나 동물에 감염성이 있는지 또는 병원성이 있는지 연구들을 해서 특성을 파악하고 나서요. 나중에 진짜로 병원성이 있고 감염성이 사람이나 동물에 있다 그러면 뭐 백신이나 치료제 연구 등 이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연구들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학 전문가인 고려대 약대 김정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